와. 아이고, 힘내요. 힘내. 자,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로 가봅시다. 로그 함수 그래프. 참고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 있죠. 간단한 기본형 그래프 정도만 일단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그 로그 함수는 진수가 변수인 함수예요. 진수가 변수인 함수. 똑같이 첫 번째 A가 양수 아니 1보다 큰 경우를 일단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면은 얘는 증가함수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로그 2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얼마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갑니다. 어차피 지수함수 역함수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수 자체가 양수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딱 x가 0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x가 0일 때가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이 만약에 2보다 더 큰 상태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로그 3x가 오히려 더 누워있는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 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봐도 돼요. 똑같이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얘는 흰선은 x가 2면 되지만 주황색은 x가 3이어야지 1로 나오는구나. 좀 더 누워있구나.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이 2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서 있어요. 그렇죠. 뭐 밑이 만약에 2분의 3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3이에요. 얘는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가 1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밑이 1에 가까워질수록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경우도 똑같이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점근선 x가 0인 지점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이 얼마든지 간에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를 y는 로그 2분의 x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또 선 하나만 그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3분의 1 x 같은 거. 좀 더 0에 가까워지더라. 밑이 좀 더 0에 가까워지더라. 또 누워있어요. x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괜찮죠? x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밑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y는 3분의 2x 같은 거. 그쵸? 요런 경우에는 x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는 지점들이 2분의 3, 2, 3 이렇게 나와요. 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한다면 한번 동적인 그래프를 한번 놓고 봅시다. 자, 밑이 만약에 엄청나게 크다. 그럼 얘는 한없이 눌러붙어 있어요. 축에. 밑이 거의 한 100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왜? y는 로그 100만 x 이렇게 되면 x에다가 100만 집어넣어야지 이제 1이 나오는 거야. 한참 뒤에서나 1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밑이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점점 서버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밑이 딱 1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죠. 왜냐면 함수라는 거 정의 자체가 x 하나 집어넣으면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실수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y는 로그 1x는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정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밑이 1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은 감소로 바뀌어요. 그리고 점점 0으로 가까워지면 0으로 가까워질수록 또 축
숫들에 들러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쵸? 로그 막 0.000000001 x 뭐 이런 것들 축에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 밑이 1일 때가 서 있다. 왜 밑이 1일 때가 서 있냐? 지수함수도 밑이 1일 때가 누워 있잖아요. 그쵸? 밑이 1일 때가. 그쵸? 그거를 y는 x에 대칭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서 있는 애가 나올 거예요. 왜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자, 얘에다가 역함수를 씌운다. 역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정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 정역의 대표 변수 x, 공역의 대표 변수 y. 그러니까 결국 x랑 y만 바꾸면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함수는 y는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y는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미 얘가 역함수예요. 얘가. 근데 이걸 y는으로 정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역함수 x랑 y를 바꿨다. x랑 y를 바꿨다. 뭐 2,2 x랑 y를 바꿨다. 1,2 같은 거죠. y는 x의 대칭일 수밖에 없는 상태지 않냐. 그래서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로그함수가 등장을 한다는 거. 지수함수는 밑이 1에 가까울수록 누워있는 애고요. 로그함수는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서 있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그건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사실 독립적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냥 기본만 본 거고요. 이제 교점 구하는 내용이 나올 거야. 왜? 하나만 로그 나오는 문제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교점 구하는 2개 이상의 함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일단 30번 요거 하나만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림만 그리고 힌트를 좀 갈게요. 자, 세점좌표는 보면 바로 보여요. 일단 A는 밑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1,0. 그래서 기본 연계선은 항상 1,0이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C는 X좌표를 다 줬네요. 4라고. 얘는 그냥 4,2가 되겠네요. C점은 로그 A4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넓이 구했더니 얼마? 2분의 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밑변 길이를 BC 길이로 놓고 본다면 높이 길이는 3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2분의 9구나. 밑변 높이 곱하면 9구나. 높이가 3이네. BC 길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로그 A사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고요. 걔가 마이너스 1이면 A 값은 나오겠네요. 그죠? 바로.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고 된 친구들은 32번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높이는 3. 밑변 길이도 3으로 나와야만 되니까 얘가 2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아, A는 4분의 1입니다. 자, 축과 평행한 직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A1, B1, A2, B2 얘네 네 좌표는 그냥 바로 나와요. Y값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좌표를 하나씩 좀 뽑아 볼게요. 자, A1은 일단 Y좌표가 1. 로그 AX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X좌표는 A로 나와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B1은 Y좌표가 1. 똑같이 요 지수함수에, 로그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Y1 집어넣었을 때 X는 B로 나와야 될 거예요. 자, 똑같이 A2 Y좌표가 2예요. 그럼 요 Y좌표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A제곱이 X좌표네요. 얘는 A제곱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Y좌표가 2니까 대입해보면은 B제곱이 X제곱, X좌표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역함수 느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그 함수에서 Y좌표 나와 있으면 그냥 지수로 등장을 한다고. 그렇죠? 역함수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관계 중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문제 자체에서 준 거. A1, B1의 중점 좌표가 2,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1, B1의 길이가 1이다. 그걸 가지고 A2, B2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뭐 미지수 가지고 그냥 다 보면 되겠죠? 첫 번째 A1, B1의 중점은 요 점과 요 점의 1대1 내분점. 저 얼마예요? 2분의 A 플러스 B, 1이에요. 아니 뭐 내분점이라고 공식 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절반이잖아요. 정가운데 합의 절반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A 플러스 B, 1이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합이 나와요. 그 다음에 A1과 B1 사이에 거리 구해달라 그랬는데 B1에서 A1 뺐다. 어차피 Y좌표가 똑같잖아요. 얘는 그냥 B-A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A2, B2. 그렇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구해달라는 거예요. 합과 차가 나와 있어요. 뭐 곱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안 넘어가고 스텝 2로 한번 가볼게요. 스텝 2. 자, 이거 마저 정리하고요. 된 친구들은 스텝 2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일부러 좀 너무 복잡한 거는 좀 빼고요. 무난한 거 안에서 일단 먼저 움직여 봅시다. 36번으로 가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생겨서 그렇지. 이걸 할 걸 그랬나. 건너뛰려고 하고 있거든. 숙제로 내려고 했는데
B까지는 보는데 A는 아닌데 B 하하하하 다시 한번 B가 16이 맞을까요? 그런가? 아니 사실 안 구해봐서 잘 모르겠어. 어, 답이 없어서 내가. 좀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다 기울기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요 점들까지 좀 더 써야 되는 거지. 요 교점과 요 교점을 썼기 때문에 B가 나온 거구나. A는 요 교점도 써야 돼요. 아 이거요? 이거요? 요 위에 요거랑 아 이렇게 그거랑 P 만나는 교점. 그죠. 그거 써야 A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디귿이 말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fx를 y는 x에 대칭시켜도 fx가 나오냐. 자기 자신 자체가 y는 x 대칭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y축 방향으로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k만큼, 얘는 위로 k만큼 표현한 거니까 그냥 얘의 역함수가 이거 x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한 거의 역함수가 얘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의 x-k 제곱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그치. 왜냐면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평이동된 애들끼리. 근데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알파, 알파로 잡으면은 다른 점은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그 두 개의 점을 다 때려박으면 미지수는 알파 k 2개, 식도 2개. 그래서 연립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을 좀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B는 지금 4구나. 곱하니까 그냥 4. 그쵸? 자, 36번도 그래프를 조금 그리고 힌트를 좀 가볼게요. 자, 솔직히 말하면은 쉬워요. 뭐만 알면 AB 좌표만 구하면 AB 좌표만 구하면 돼요. A랑 B는 둘 다 Y 좌표가 K예요. 그렇죠? 둘 다 Y 좌표가 K예요.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어떻게 쓴다고요? Y좌표가 K잖아요. 그럼 Y에다가 K 넣어봐요. 어차피 이 곡선 위에 있는 거니까 2분의 1의 K제곱이 X 좌표겠죠? 그쵸?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B점 좌표인데 B도 어차피 우리가 Y값은 K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랑 연립하는 건 좀 힘드니까 뭐 연립은 되지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K로 넣으면은 2의 K제곱이 X좌표네요. 2의 K제곱. 자, 이때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요.
자, 여기가 지금 C.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요. 여기가 D. 뭐 어차피 C점 좌표는 2분의 1의 X제곱 콤마 0. D점 좌표도 2의 K제곱 콤마 0. 근데 뭐 어차피 얘네는 좌표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때 요 D점 좌표. 당연히 기본형 로그이기 때문에 항상 1,0 지나가요. 그렇죠?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써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첫 번째 S1 그렇죠? 지금 문제가 S1, S2, S3가 넓이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잘 안 보이면은 그냥 S1 넓이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럼 S1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근데 높이는 지금 K네요. 밑변 길이는 1-2분의 1의 K제곱이 되겠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그냥 쓰면 되겠고요. 길지만 다 쓰면 돼요. 괜찮아요. 이게 맞나 이러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 많이 잡아먹고요. 자신감만 떨어져요. 하랜드로 그냥 가면 무조건 나와요. 아니 근데 막 해설지 보면은 짧게 푸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지? 보이면 짧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좀 직관적으로 보이려면은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보여요. 솔직히 나는 이거 딱 보면서 식이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되는 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걸 또 부수적으로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해를 완벽하게 하려면 그 부수적인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예 그냥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줄여서 쓰는 걸 좀 보겠다라는 거야. 사실 별거 없어요. 줄여서 쓰는 거는.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S1, S2, S3인데 전부 다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럼 삼각형 넓이는 처음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전부 뭐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예요. 신발끈 공식, 아니면 헤런의 공식, 아니면 삼각함수 활용해서 나오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전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예요. 전부 다 그걸로 증명되는 애들이에요. 다만 가계 관점에서 보는 거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좌표점 가지고 보는 거냐? 신발끈 공식? 아니면 변 길이 가지고 보는 거냐? 헤라는 공식.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헤라는 공식이랑 신발끈 공식은 나는 안 씁니다. 왜냐면 그거 없어도 수능 푸는데 전혀 지장 없게 문제를 만들어요. 지저분하게 안 만들어요. 그렇게. 그거 꼭 써야지만 막 되는 그런 문제를 안 만듭니다. 실제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안 써요. 수능에서는. 오죽하면은 그것도 지저분하다고 안 써요. 수능은. 근데 막 헤런의 공식이랑 신발끈 공식으로 해야지만 빨리 끝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쵸? 그냥 밑변 길이만 가지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변 길이만.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사실 이 세 개가 지금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둘 더하면은 얘 2배네. 그냥 요거 1-2분의 1의 K제곱. 그 다음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둘 더하면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의 2배다. 이걸로 풀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일단은 다 써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한번 좀 직접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S2는 가로 길이 2의 K제곱 마이너스 1. 높이 똑같이 K.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또 세 번째 밑변 2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높이는 어차피 또 K. 그렇죠? 자, 그래서 S3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4번 S1, S2, S3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ES2가 S1 플러스 S3다. 요걸 갖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주자라는 거예요. 약간 좀 무식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S2 2배. 2배의 2의 K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은 S1 더하기 S3. 그냥 다 쓰는 거야. 와, 이렇게 긴 게 말이 되나? 근데 길어요.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긴 건 아니잖아요. 수투는 훨씬 더 긴데. 그렇죠? 자, S1 1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S3 S3 2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K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는 K 2분의 1 K 2분의 1 K 2분의 1 하니까 결국 밑변만 가지고 등차 수열 문제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좌표는 그대로 써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전개하면은 2 곱하기 2의 K제곱 빼기 는 화이팅 1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 빼기 2분의 1의 K제곱이야.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거. 그쵸?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헷갈리는데 우리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때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그죠? 이거 어차피 그냥 2x제곱이 반복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2x제곱 같은 거 t로 치환해서 보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요. 이러면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2의 k제곱. 설마 2의 k제곱을 막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찢어내겠어요? 2의 k제곱을 통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 흐름 자체에서 놓고 보는 게. 길이 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근데 이게 지금 스텝 2예요. 4점짜리.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 중에서 특별한 거 있어요? 진짜 없어요. 스텝 3 빼고는. 스텝 3마저도 사실 사고 조금 하면은 다 되는 거. 스텝 2까지는 전부 그냥 점좌표만 다 구하면 끝나요. 아니면 뭐 지수함수 밑이 똑같아서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그 정도.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딱히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될까?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지수로가 함수는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미안해. 다 맞아야 돼. 진짜? 다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점좌표가 다 나오는데 못 구하는 거 아까 있었지 않았나? 못 구하는 거는 없어도 되는 문제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이따가 한 문제 좀 보기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2의 k제곱을 t로 치환할게. 그럼 얘는 t분의 1이겠죠. 얘는 t겠죠. 얘는 t분의 1이겠죠. 자, 그럼 얘는 2t 빼기 2. 얘는 1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t 빼기 t분의 1.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2t랑 t를 넘겨서 합칠게요.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합쳐서 넘길게요. 좌변으로. t분의 2. 마지막 상수항. 넘겨서 합쳐봅시다. 마이너스 3방.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통분밖에 없잖아요. 통분밖에 없는데 분수식 나오면 무조건 통분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통분을 할 바에는 t를 곱하고 말지. 그쵸? 어차피 분모만 없으면 되는 거라서. 이 양변에다 t를 곱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3t. 이거 그냥 2차 함수 인수분해네. 그쵸? 그래서 t-1, t-2는 빵. 따라서 t 값은 1, 2거나 2가 될 텐데, 지금 아까 전에 t가 뭐라 그랬죠? 2의 k제곱이에요. 2의 k제곱 자체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양수 k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설마 0은 아니겠네요. 이 답이 그냥 3번이 됩니다. 그렇죠?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솔직히 특별한 거 있어요. 이건 뭐 정리. 이거를 핵심을 딱 뽑아라.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이 문제는. 핵심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왜? 없잖아요. 그냥 문제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냥 등차 수열, 넓이 세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그럼 넓이 다 구하면 되지 뭐.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냥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지 뭐.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그냥 좌표 구하면 다 구하겠지 뭐. 그렇죠? 이렇게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진짜 다 하라고 한 것만 한 거예요. 요거 4번. 요거. 근데 이것마저도 문제에서 준 거잖아요. 내가 새로 발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등차술이라고 얘기를 한 것뿐. 나머지는 그냥 계산. 오케이? 그냥 계산. 이쪽은 계산 스킬만 높여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되면은 지수와 로그 실생활의 활용도 좀 더 풀어보면 좋습니다. 거기 계산 연습하기가 좋아요. 진짜로. 실생활 활용이. 자, 그 다음에 40번 한 번만 해볼게요. 워낙에 유명한 문제라서 40번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40번은 의외로 많이 틀려가지고 이것만 좀 볼게요. 아무렇지 않게 풀었네. 오케이. 이거는 내가 말로는 못하겠네. 참여 안 돼. 참여 안 돼. 여기다 좀 써줄까? 2의 x제곱과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야. 되게 y는 a와 y는 b가 만나는 거죠. x로 봤어? 오케이. 자, 힌트.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때요? 지수함수가 직선하고 만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엔 지수함수가 원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 직선하고 만날 때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직선 이용해서 뭐 기울기나 아니면은 뭐 길이 가지고 각각 점들의 위치 관계 먼저 잡아주고 그걸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이랑 지수함수, 원도 대수함수의 일종이라서 뭐 음함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대수함수의 일종이라서 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어차피 연산이 안 돼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PQ점 구하는 건데 PQ 교점이잖아요. 연립방정식으로 안 구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못 찾는다 그랬죠? 그럼 아까 직선에서 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원 가지고 PQ점을 미지수로 먼저 잡고 걔를 갖다가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연립했을 때 PQ 좌표점이 그냥 나와요. 그럼 원을 먼저 활용해줘야 되는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 저 원은 중심이 4분의 5,0이고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이구나. 그걸 이용해서 P점과 Q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한 힌트를 아예 그려서 좀 보여줄게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 나와 있고요. 로그 함수 나와 있어요. 지금 미지수는 A 하나. 또 한 가지 이 지금 줄글로 나와 있는 거, 마지막 줄에서 나와 있는 거, 선분 PQ가 원C의 지름이다. 선분 PQ가 지름이다. 한마디로 둘을 연결하면 정 가운데 어차피 중심 좌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PQ 선분 자체가 어차피 지름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이니까 중심 반지를 먼저 써야 되는데 중심 좌표 나와 있죠? 어딘지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4분의 5 콤마 빵. 그렇죠? 자, 그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심 반지름. 반지름 얼마예요? 4분의 루트 13의 제곱이에요. 아, 요 값이 4분의 루트 13이구나. 그쵸? 그러면 이때 이 각각의 점들을 어떻게 잡아요? 몰라. 그냥 뭐 알파, 콤마, 베타, 감마, 콤마, 델타 뭐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심점을 좀 이용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반지름 알고 있잖아요. 반지름은 어차피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요걸 알파로 잡고 요걸 베타로 잡을게요. 그렇죠?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잡아도 돼요. 이게 다르게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뭘로 잡아도 됩니다. 기준만 명백하면은. 근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럼 얘는 4분의 5 플러스 알파 콤마 베타로 써주면 되겠고 Q점은 4분의 5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베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시에 또 무슨 관계가 나와요? 알파 베타에 관련된 피타고라스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계가 반지름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에 관계된 거구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6분의 13이라는 위치 관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관계는 P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위치 관계는. 그럼 P점, 이 P점은 이거 원에다 넣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 원을 이용해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 지금 1번이랑 똑같은 거죠. 얘를 갖다가 로그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베타는 로그 A의 4분의 5 플러스 알파. 그럼 마찬가지로 3번 Q점 또 로그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는 로그 A의 4분의 5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이 중에서 중복되는 시간 하나도 없어요. 미지수는 알파, 베타, A 3개. 식 총 3개 나왔어요. 이거 연립하면 A, 알파, 베타 다 끝나요. 잠깐만 풀어볼게요. 지워버렸어. 괜찮을까? 요것도 이해될까요? 오케이. 저거 한번 써보고 연립해볼게. 자, 일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2번, 3번을 먼저 연립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저게 의외로 2번, 3번씩 더해버리면은 베타가 사라지면서
진수가 1 나오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알파 값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럼 알파 값이 나오니까 1번에서 베타 값을 구해낼 수 있고요. 그 알파 베타를 2번이나 3번씩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 A 값도 그냥 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말이 안 돼.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게 이거 이렇게 잡아서 했거든요. 두 가지 다 생각했는데 하나는 삼각형 닮은 풀이고 하나는 기울기 풀이거든요. 두 개씩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안 풀려요.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1대 4잖아요. 그럼 여기도 1대 4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1대 평행이니까 x축이 그러면 1대 4면 1대 4니까 이거 근데 왜 1대 4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러네. 1대 4 맞네. 그러네요. 1대 4. 그치, 둘다 K제곱이니까. 그치, 1대 4. 전부 다 맞아요. 답지가 똑같이 나오죠. 응? 그래? 찍은 거 다 답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인가? 네. 얘는 2의 4K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4배하면 되는 거. 네. 그럼 이걸 풀면 되는데. 안 풀면 인수가 아닌데 진짜 잠깐만. 인수분해가 안 되나? 기울기도 있어요. 기울기 있어서 풀었는데 식 똑같이 나와요. 이거랑 기울기 이렇게 이거랑 이거 기울기가 같다. 이건 K 구해서 가려고 그러면 좀 힘들겠다. 왜냐면은 K 값이 지금 무리수가 나와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예 A, B를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얘가 지금 A네. 얘가 B네요. 그럼 A, B 곱은 2, 5K 제곱이네. T 5제곱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네. 이 상태에서. 일단 좀 잠깐 내비둬 볼게. 다시 올게. 자, 미안. 그럼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들어갔을 때 둘이 더하면 빵, 얘는 로그 A에 진수끼리 곱하니까 16분의 25 빼기 알파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수가 1 나와야지만 빵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16분의 9. 알파가 4분의 3이구나. 그렇죠? 자, 그럼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걔를 1번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16분의 9 베타 제곱이 16분의 13. 그래서 베타 제곱이 16분의 9 넘겨서 빼면은 16분의 4. 4분의 1이네요. 그쵸? 베타 제곱이 4분의 1. 자, 따라서 베타 값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A는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요거 하나씩 담아 버릴게요. 그럼 알파에다가 베타에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로그 A에 알파에다가 4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5 더하기 4분의 3. 그렇죠? 2분의 1은 그러면 로그 A의 2가 되니까 A의 2분의 1 제곱이 2. 따라서 A는 지금 4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A는 4.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럼 로그 함수 일반형도 좀 가볼게. 미안해. 우리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화이팅. 슬슬 힘들지? 슬슬 힘들지? 미안해. 5시간. 근데 날 잡아서 하루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 또 일반형 한 번만 후딱 가볼게요. 사실 뭐 설명할 게 딱히 있지는 않은데 한번 연습 차원에서 후딱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그럼 로그 함수 일반형에 관련된 거 첫 번째 y는 로그 2x 그래프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되는 점 1,0.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얼마예요? 진수가 빵 될 때예요. 그죠? x가 빵인 상태. 자, 그럼 얘는 이 점근선 기준으로 1,빵 지나가는 증가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 평이동했다 라고 친다면은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기준이 되는 점 자체가 진수가 1 될 때니까 4,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진수가 빵 되는 경우 x가 3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은, 자, 점근선은 3에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기준점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기준점이 원래 1,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3, 아래로 이만큼 평이동하는 거 그냥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축 대칭. 자, 그럼 x축 대칭은 또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은 건데 그냥 마이너스 다 날려서 넘겼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자체는 x가 4일 때, 그래야 밑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가죠. 4,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또 진수가 빵 될 때, 그래서 x가 3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4,2 지나가고요. x가 3이 점근선이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예요. 증가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감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위아래 대칭된 걸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축 대칭도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럼 y축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을 구한다. 그러면은 진수가 1 될 때예요. 한마디로 x가 마이너스 4 돼야지만 진수가 1 되면서 빵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2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진수가 빵 되는 경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정의역 범위는 진수가 양수인 범위 다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으로 가요. 자, 근데 뭐 그거는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 그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3에서 점근선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라는 점을 지나가요. 자, 이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근데 x에서 음수니까 감소. 감소에 감소를 시켰으니까 증가가 되겠네요. 요 점 지나가는 증가인데 이게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만 나와줘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한 증가로 나와야지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얘랑 진짜로 좌우 대칭인 관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맨 처음에 로그 2x에서 최종 마무리, 뭐 평이동, 대칭이동 다 들어왔다라고 친다면은 x 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고 로그 자체의 계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평이동에 관련된 거, 자, 똑같이 어때요? 밑만 같으면 돼요. 다 떠나서 밑만 같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a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일단 항상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지수함수에서도 본 것처럼 이 k라는 값 자체가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이거 어차피 전부 다 x 평이동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는 미지수로 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y는 2분의 1 아니다. 2분의 1 로그 2x라고 한다면 얘는 밑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밑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면 이건 밑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퀴즈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자, y는 로그 2x가 있어요. 자, 이걸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거. 겹칠 수 있는 걸 골라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그래, 일단 뭐 로그 2 평이동만 들어간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2. 너무 쉽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3번 y는 마이너스 2 로그 2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겹칠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자, 4번은 y는 2 로그 4 x 빼기 마이너스 x 빼기 1 플러스 5 뭐 이런 거.
5번 y는 로그 4 x제곱 마이너스 3. 6번 y는 로그 8 x세제곱 플러스 1. 자꾸 늘어나네. 미안해. 자꾸 늘어나네.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7번 아니 미안해. 없는 걸 고를게 그냥. 이게 낫겠어. 없는 걸 고르죠. 미안해. 내가 자꾸 되는 걸 자꾸 쓰는 게 버릇이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얘는 또 뭐가 있을까? 방금 생각했었던 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로그 2에 3x 플러스 1 플러스 4. 8번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5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미안 9번은 그냥 겸사겸사 연습하라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2x제곱 빼기 3 플러스 5. 생뚱맞게. 축대칭이라고는 안 했어요. 축대칭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골라보기. 안 되는 거? 몇 개쯤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 하나만에 대해서도 찝져 먹어야 돼요. 저게 로그 함수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겹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형 마스터. 저걸 보고 팍팍 보여야 일반형이 마스터 되는 거예요. 저게 마스터가 돼야 두 개 이상의 함수들에 관련된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수월해지겠죠. 당연히 이게 기본이니까. 그렇죠? 이 위치 관계 따지는 거 어차피 교점밖에 없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문제에 녹여서 설명을 하는 거고, 얘는 사실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저게 마스터가 돼야 관련된 문제, 어차피 저런 게 나오면 심한 문제로 나올 거예요. 저런 거 건드리는 게 나오면. 미안. 너무 많은가? 미안해. 이런 욕심 좀 가긴 했어. 미안. 오, 맞았어. 하나가 좀 많아. 오케이. 고고. 미안해. 개수는 그게 맞는데 딴 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많아. 많아. 미안. 너무 적어. 자, 일단 답은 2개예요. 좀 아쉬워. 자, 이게 의외로 지금 9번에서 고르고 있는데, 사실 9번을 집어넣은 취지는 뭐냐면은 얘가 안 되는 걸 넣었으면 이걸 진짜 너무 막 집어넣은 거고, 안 되는 걸로 넣은 거면은 그냥 얘가 맞는 거예요. 얘는 맞는 거. 그래서 얘는 일단 빼고 생각할게요. 이건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방금 얘기하기도 했으니까 어차피 뭐 2는 이거 지금 다 밑이 2죠. 얘는 1이 따지면 이거 밑이 루트 2예요. 그렇죠? 루트 2짜리. 그래서 일단 3번. 결론은 밑만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밑만. 그럼 얘도 어차피 2 집어넣으면 2분의 1로 들어가니까 뭐 얘 2의 제곱 내보내서 그냥 약분해도 됩니다. 이건 마치 밑이 2인 걸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도 밑이 2인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밑이 2인 것들. 지수랑 로그는 똑같은 애들이라고 했겠죠? 다만 반대 연산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직선 대칭 중에서도 y는 x 직선 대칭, 그러니까 길이가 1인 직선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이동이 좀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x제곱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저쪽에 한참 뒤에 무슨 뭐 y는 뭐 로그 2x 마이너스 뭐 100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몰라 뭐 엄한 데서 뭐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기울기 1인 직선 대칭이에요. 그렇죠? 그 곡률 곡선의 굴곡 자체는 전혀 제한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9번은 무조건 맞습니다. 9번은 결론은 지수랑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밑이 제일 중요해요. 밑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분모예요. 분모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분모가 문제가 되니까 통분을 쓰는 거고 그 통분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대분수나 부분분수 이런 것들이 더 등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수랑 로그는 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다르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밑변환을 쓰는 거예요. 밑을 바꿔서라도 맞추려고. 그 통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밑을 맞춰서라도 계산하자. 그래서 로그는 로그끼리 계산이 가능해요. 지수도 지수끼리 계산이 가능하고 뭐야 그럼 지수랑 로그랑 똑같다면서 그럼 지수랑 로그는 연산이 안 되나? 미안하지만 둘이 연산이 안 돼요. 지수랑 로그는 y는 x라는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뿐. 왜냐면 각각 다른 초월함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통속은 맞는데 반대 해석인 거는 맞는데 그 특징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밑을 같게 만든다고 해서 연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랑 로그는 반대 해석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자체는 겹칠 수 있지만 계산은 못해요. 그래서 y는 x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그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가 유형 8번인가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칭성이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는 거.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 6, 7, 8번을 보는데 저기 그 7, 8번은 아시지만 맞아요. 그쵸? 이거는 맞아요. 미안해. 이건 맞아요. 이게 왜 맞아요? 이건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죠. 뭐 2x 이렇게 나와 있다. x계수는 사실상 그냥 y평이동에 불과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건 y평이동에 관련된 거. 로그 계수랑은 좀 달라요. 로그 계수랑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돼요. 잠깐만. 답은 두 개라 그랬는데 5번, 6번 뭐야? 그쵸? 자,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돼요. 이게 왜 되고 이게 왜 안 되느냐? 방금 본 것처럼 얘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밑에 2로 놓고 보면 3 앞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뭐야 이것도 3 앞으로 내보면 되잖아. 그럼 뭐야? 로그 2x 플러스 1이네. 그래서 성립하는 거 맞네. 아니 그럼 얘도 똑같지 않아요? 2 내보내고 2 내보내면 똑같은 거.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미안해. 간단하게 한 번만. fx가 로그 2x 제곱. 그 다음에 gx가 2 로그 2x다. 이건 뭐 로그 4x랑도 똑같아. 4분의 1x, 4분의 1x. 루트 2x랑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뭐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두 함수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양수면 되는데 얘는 x 제곱이 양수면 되는 거라서 x가 0만 아니면 다 돼요. 1 넣어도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로그 2x 그래프의 2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fx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인 경우에는 똑같아요. 근데 음수인 경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함수잖아요. f-x 집어넣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로그 2x 제곱이라서. 그렇죠? 우함수.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이게 마치 어떠냐면은 로그 x 제곱에서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마치 제곱근을 씌워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내보내려면 절대값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처음과 똑같아요. 괜찮죠? 정의역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항상 모든 조건은 최초에 주어진 식, 초기식, 일명 준식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준식에서 결정이 돼요. 모든 조건은. 그러니까 진수 조건 자체도 얘는 x가 0만 아니면 되는구나. 얘는 세제곱이잖아요. 어차피 음수는 세제곱 해봤자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 나오려면 어차피 x 양수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뭐 내분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애예요. 절대값 남길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이동으로 겹쳐지고. 자,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입니다. 3번과 5번. 아우, 화이팅! 화이팅! 아, 힘들지. 알았어,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줄게. 안 되겠다. 미안해. 아, 잘 자, 안녕.